자, 오늘 1일 합격 노트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업이 아니라고 했죠.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중개업이 됩니다. 2번도 우리 프린트 오늘 1번에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X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인데 어렵죠. 2번처럼 이렇게 나오면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3번은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X로 출제를 했어요.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환매권 이런 게 있었고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개업공개사란 그냥 이 용어정의 중개상물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답해야 됩니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지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X입니다.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냥 등록한 자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4번은 그냥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를 할 수 있죠. 시험에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이런 극한 단서가 들어가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라는 법명언에 의해서 80% 이상 X입니다. 반드시,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 이런 말 들어가면 물론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된다. 이거는 8개 기억해야 되죠.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중개업무만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계 업무만 보조하고 직접 중개업무는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개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X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안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만 할 수 있죠. 보조원은 시험에 나오면 현장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것 외에는 사실은 할 게 거의 없습니다. 확인 설명 못한다고요? 계약서 작성도 못하고 확인 설명도 못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말이 빠져서 X입니다. 자, 7번은 O입니다. 7번은 O인데 7번이 O인데 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이 개업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팔아달라고 했고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개업공개사와 공동중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매수 의뢰 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만 하면 돼요? 취득,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매도인한테 집 도배가 깨끗하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집 자기가 더 잘하니까. 확인 설명은 매수인한테만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매수인한테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경우 지금 이 문제를 보고 답하시면 돼. 7번 하다가 갑자기 이거 하잖아요. 이런 경우 개업공개사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갑도 있다. 두 사람 다 있다. 한 명만 있다. 답이 뭐냐고요. 손해배상 책임은.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한테만 하면 된다고요. 누구한테 있냐고. 갑을 둘 다 있다. 을에게만 있다.
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 해봤는지 모르지만 공동중개하면 둘 다 도장 찍잖아요. 둘 다 서명 날인하죠. 왜 하는데?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명 날인하는 게. 법에 확인 설명을 얼마나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 없어요. 당해 중개 업무를 한 중개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해야 되는데 둘 다 해야 됩니다. 설명을. 이게 그 말이라고요. 지금 7번이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의뢰받아야 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 양타 쳤다고 하잖아요. 현업에서 양쪽 다 의뢰받아가지고 혼자서 양쪽 다 소개시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된다. 이게 한쪽으로부터만 의뢰받았잖아요. 이것도 중개라고요. 이것도 중개이기 때문에 중개사고라고. 그래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고 보험금 지급하고 나면 구상권 행사한다고 보험회사에서는. 결국 개업공개사 둘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공동중개하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만 있는 게 아니고 책임이. 이게 판례니까 판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례가 반드시 진리에 부합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 안 되면 판례도 암기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듣고 또 보고 계속 틀려보고 하다 보면 문제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판례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약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나옵니다. 8번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그 밖의 권리,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했죠. 즉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걸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따라서 은행에 융자 알선하고 커미션 돈 받아도 그는 중개보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받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9번 우연한 단 1회 이런 거는 중개업은 아니다. 근데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간판 달고 했다. 한 건만 해도 간판 달았으면 반복 의사가 있는 거죠.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한 건이라도 중개를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예, 아파트 101동 101호도 중개상물 되고요. 또 101호 안에서 방 한 칸만 전세 놓을 수도 있죠. 저도 옛날 대학 다닐 때 나무 집 아파트 방 한 칸에 또 살아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화장실도 그때는 한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주인 화장실 가면 눈치 보고 가지도 못하고 좀 불편하긴 했는데 근데 싸서 월세가 싸서 있었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그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도 있다고요. 근데 돈을 얼마 주고 살았는지 그런 건 전혀 기억이 지금 안 나네요. 진짜 망각의 작용이 있나 봐요, 사람은. 자, 그래서 특정 동호수가 정해진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다고 했어요. 분양받은 사람이 누군지 정해진 분양계약도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상물로 본다. 맞죠? 10번은 맞습니다. 11번 사적 개인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중개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공법상 제한, 가압류는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만 못합니다. 제가 아파트 뒤에 산에다가 호박을 심었더니만 갖다 푯말 붙여놨더라고.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안내 해가지고 농작물 경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와서 네가 심었냐 물어보면 저는 아니요 그냥 아니라고 하면 돼요. 내가 심었다 다른 사람 못 따먹게 하고 이러다가는 고발해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못해요. 근데 원래부터 전답인 경우는 농사 지어도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는 경우는. 근데 임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농사 지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12번은 맞습니다.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고해야 된다. 아까 시행령 7조 확인해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어플은 다 다운받았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저는 그건 진짜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나무 강의를 들어도 저 사람이 진짜 말하는 거 맞냐 꼭 확인해 봐요. 내가 직접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진짜 호기심이 있어야 돼. 그건 진리는 신만이 알 수 있고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꼭 한번 확인해 보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시행령 7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책하고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언제 바뀌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맞습니다.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5네 5 일명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모든 X죠. 모든 위원이 아니라 공무원 제외입니다. 그래서 X고요. 15번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60일 전까지가 아니라 90일 전까지. 90일은 우리 프린터 38번에 까만 별표에 보면 있습니다. 38번 6번 밑에 까만 별표 있어요. 38번 6번 밑에 까만 별표 있죠. 90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90일입니다. 90일. 60일 X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자격 취소되면 5년이 아니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못 보고, 부정행위가 5년이죠. 부정행위 하면 5년. 출제위원도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출제위원 위촉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8번 자격증 교부는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 교부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1개월 이내인데 시험에 30일 이내 해도 X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1개월하고 30일하고는 달라요. 1개월은 28일일 수도 있어요. 31일일 수도 있어요. 기출문제입니다. 19번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하려면 사후 의결이 아니라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했죠. 그리고 아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의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환불받은 분들에 한해서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빈자리 접수라는 걸 작년부터 합니다. 빈자리 접수는 빈자리가 있어야 접수받으니까 제주도가 하나 비면 제주도만 접수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접수 첫날 5일간 접수받거든요. 첫날 바로 접수해야 원하는 학교에서 시험 볼 수 있어요. 아침 9시에 거의 작년에도 PC방에 가서 접속하고 이렇게 했어요. 접속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접수하기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첫날. 자, 오늘 한 개 시험에 3문제 나온다고. 용어정의 1문제, 중개대상물 1문제, 공인중개사제도 1문제 평균. 그럼 공인중개사제도가 내용은 많은데 1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공인중개사제도는 숫자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숫자는 금방 잊어먹으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부정행위하면 5년 시험 못 봅니다. 부정행위한 출제위원도 5년간 출제위원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공고하고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는 1월 이내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또 어떤 분이 100분 50인데 50%라고 하면 틀린 거 아닙니까? 묻던데 똑같습니다. 100분 50이나 2분의 1이나 50%나 그걸 다르게 0.5나 뭐 같은 거죠. 그걸 다르게 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법조문 있는 그대로 100분 50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많죠. 50%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정의가 중요한데, 용어정의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이 법에서만. 예,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했죠.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리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한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개사입니다. 저도 처음 취직할 때 제가 상무로 취직했어요. 상무도 자격증 따가지고 상무로 들어가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이 상무로 들어가면 보조원입니다. 나이 많다고 저보고 상무 하라더라고요. 저 싫어요. 실장 할 건데요 하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상무 했어요. 사장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실장이 많죠. 남자분들은 20살짜리는 주임부터 시켜주더라고. 주임. 21살은 대리, 22살은 과장, 뭐 이런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평사원은 없어요. 중개사무소는 다 직책이 있어요. 왜? 손님이 다 사장이니까. 사장하고 상대하려면 평사원은 상대하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하는 자입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 보조원. 중개 업무를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하고, 중개 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이 중개 업무다. 중개대상물, 토지,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아니라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미채굴 강물, 이른바 대토권, 포락지, 무주부동산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이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가 각각 한 문제 나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98페이지 등록, 결격 사유, 여기서부터는 이제 6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게 다음 주부터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